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면서요? 사건이 있었죠. 네. 지금 이거 막 실시간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어디서? 아이오닉에서 화재가 났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좀 된 차 있잖아요. 아이오닉. 그게 아니라 아이오닉 5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소식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랬거든요. 화재 날 수 있지. 그랬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2명이나 사망을 하는 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고가 언제 일어났냐면은 6월 4일 토요일 밤 11시쯤 일어났어요. 부산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아이오닉 5가 요금소 톨게이트 앞에서, 왜 톨게이트 돈 받는데 사이에 벽이 있잖아요. 그 구조물 같은 게 있죠. 분리벽 같은 거기. 그렇죠. 거기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일어났고 거기에 탑승했던 30대 남성과 40대 여성 두 분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큰 사고네요. 물론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진압을 했다고 해요. 초기 진압은 한 15분 만에 이루어졌다고, 빠른 진압을 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사고였길래 화재까지 발생했어요? 글쎄요, 이게 잘 모르겠는 게 자동차 사고에서 보통 이 정도의 충돌, 게다가 톨게이트 앞이면은 하이패스로 통과하더라도 속도를 많이 줄이게 돼 있잖아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곳인데 들이받더라도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룸 좀 파손되고 끝나는 정도의 사고인데 차량에 불이 붙어서 막 전손이 됐다. 이거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뭐 경찰에서도 아마 이 점에 주목을 해서 전기차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들이받았나,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이인지, 아니면 이건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상관없이 어쨌든 들이받으면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지. 그렇겠죠. 근데 일단은 자동차라는 게 뭐 충돌한다고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나는 게 좋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매년 몇 건의 화재 사고가 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소방청에서 통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BMW 사건 나오기도 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만 해도 하루에 5대 10대씩 불이 나요. 하루에? 네.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은 적어도 1,500건 이상의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 화재 사건 통계를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빈도수가 나는 화재가 엔진오일 같은 거에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충돌 사고가 난 직후에 난다거나 뭐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특히 거기서 꼽혔던 거는 1톤 트럭 같은 경우 노후된 트럭에서 엔진오일 뭐 갈고 난 직후에 묻어있는 뭐 나머지에서 발화가 시작돼서 화재가 나는데, 대부분 그렇게 큰 화재로 전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불이 올라온다 하면은 내려가지고 뭐 소화기로 끄는 정도면은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많은 경우가 끌 수 있었다. 화재는 났지만 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전기차가 됐을 때는 화재가 나면 끄기 어렵게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겠네요. 그렇죠. 전기차 화재 나면은 뭐 일단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라는 게 한번 불이 붙으면 물로밖에 끌 수가 없는데, 물이 닿으면 또 불이 더 붙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전기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꺼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기차라서 화재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아직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화재 빈도로 따지면 지금은 더 적은 건 맞는데, 일단 화재가 났을 때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작은 사고는 아니었나 봐요? 굉장히 큰 사고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은. 뉴스에 나와야죠.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꽤 큰 사고였던 거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조건에서 큰 사고가 나서 좀 의외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놓고서 이제 설왕설래가 막 있는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못 봤을 거잖아요. 못 봤는데 천천히 가다가 사고가 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막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다가 감속을 해서 뭐 어쩌다가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 그런 얘기들을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막 소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혹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HDA 기능이라고 핸들 잡아주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가다가 사실 이게 톨게이트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거기서 그냥 막 달려버리잖아요, 계속. HDA가 앞차가 만약에 있다가 딴 차선으로 넘어가서 앞이 텅 비었다. 제가 경험상 특히 현대기아 차들은 그런 경우에 풀가속을 해요.
앞차가 뭐 한 40km, 50km 달리다가 없어져 버린 상황. 그러면은 설정 속도가 100km였으면은 악셀을 꽉 밟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풀가속을 하면서 쫙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사람이 당황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이건 뭐 추측이에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톨게이트 구분하는 그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신기하게도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초보 운전이라고 경계석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진 맞아요, 그런 것들도 맞아요. 있었고, 몇 번 봤네요. 그래서 여기가 꽤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라는 건데 하이패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줄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게 HDA를 작동시켰을 때 톨게이트를 인식 못하고 그냥 가속해버린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뭐 테슬라나 이런 차들은 톨게이트 위치를 알아요. 톨게이트가 딱 보이면 감속하거든요. 근데 현대는 그게 없나 봐요. 경험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네. 없더라고요. 톨게이트 위치를 정확하게 이 내비게이션이 알고 있고, 보통 내비게이션이 이제 곡선로가 나타나면 알아서 감속하는 정도로 지금 HDA가 발전해 있는데, 이상하게 톨게이트 위치에서는 감속을 안 해요. 그거는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문제점이죠. 그거는 문제점이고,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과속 카메라에서는 칼같이 줄여주잖아요. 속도 딱 맞춰가지고. 그죠? 그게 신기능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톨게이트에서는 줄이지 않는다. 이거는 좀 과도하게 운전 편의도 아니지 사실. 너무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그걸 굳이 안 줄였다.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든 현대가 좀 나서서 이걸 좀 막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현대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조사가 막아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기대는 해보게 되네요. 추측을 한번 해본 거고요. 워낙 큰 사고다 보니까 원인은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네, 그죠? 근데 지금 보도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 방식이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아이오닉 5의 화제인데 제목을 아이오닉 5 화제라고 붙인 언론사는 하나도 없어요. 제목을 다 전기차 화제, 전기차 전속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아이오닉을 잠깐 보여준 다음에 테슬라 화제를 막 갖다 붙여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영상들이. 그리고 기사도 아이오닉이 이렇고 얼마 전에 테슬라도 화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상하게. 왜 그렇지? 왜 불이 난 건 아이오닉 5잖아요. 그럼 아이오닉 5에 불났다만 보도하면 되는데 왜 이게 전기차 전체의 문제인 양 이렇게 확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야? 만약에 갖다 붙일 거면 코나 EV가 화제가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코나 EV 화제가 얘기가 이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코나 EV 화제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전기차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기사를 써보면은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차를 코나인지 아이오닉인지 사실 모르는 독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전기차인지 아닌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기사들을 처리하려면 아주 드라이하게는 부산에서 승용차가 뭐를 들이받고 사고가 나서 2명이 사망했다 정도까지 그냥 드라이하게 끝나죠. 경찰은 이게 전기차인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뭐 배터리의 화재일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가 팩트가 되고 드라이한 기사가 될 텐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이제 얹어야 기사도 좀 더 검색이 되고 노출도 많이 되고 좀 사람들이 내게 딴 기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 유저 한 10,000명이 볼 거를 전기차 유저 한 10만 명 이상이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뭐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만하네요. 사실 일반화시키는 게 뭐 기자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요번에 전기차 화재를 근데 되게 빨리 껐어요. 되게 빨리 껐는데, 예전에는 코나 EV 화재 같은 경우는 불이 나고 하루 동안 그냥 못 끄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끄게 된 거예요? 이거 이번 놀랍더라고요. 이거 영상 보셨어요 혹시? 불 끄는 장비, 수병, 수영장 같은 걸 만들어서 물로 담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더 터프했는데 물통을 만들고 거기다 차를 들어서 넣어버렸어요. 크레인 같은 걸로 들어서
그 안에 퐁당 집어넣더라고요. 아니, 원리는 이게 공기 중에 이게 노출이 돼 있으면 계속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그냥 물을 담가서 공기가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이번에 이런 걸 세련됐다고 말하기 좀 이상하고 네, 어쨌건 첨단 방법으로 불을 껐는데 수벽을 쳤어요. 이게 그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 구조로 된 니은자에 이런 건데 얘를 옆으로 딱딱딱딱 붙이면은 5분 만에 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4m짜리. 그렇죠. 그냥 차 사이에다 만들고 물을 부으면은 그 차가 물에 담기니까 그래서 불을 끈다는 거죠.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식이네요. 이런 걸로 불을 꺼야 된다 하고 제가 영상 여기 올린 것도 있긴 한데 이전에는 테스트는 많이 했어요. 테스트는 많이 했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해결한 건 이건 처음이지 않나. 저도 요거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도 15분 만에 했다는 거는 이걸 또 가져와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뭐 등등등을 다 한 번에 15분 만에 우리나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소방청에서 예.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쵸. 그 매뉴얼에 이런 방법들을 뭐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신형 장비들을 도입해서 이거를 끄는데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이 뭐라고? 이게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을 사셔야 된다고요? 원래 이 유일기원이 화재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 이런 걸 만드는 데가 아니고요. 물을 막는 수벽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홍수 나거나 이러면 홍수 났을 때 그게 넘어오지 않게 하는 그 수벽 하는 그 회사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전기차 화재 진압용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잖아요.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고 사실 이거를 명확하게 규명을 잘 못하잖아요. 배터리의 문제냐 뭐의 문제냐 서로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리콜도 많이 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사실 자동차라는 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구입해야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이 불이 날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러면 그 집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굉장히 안전해야 되는 제품인데 이거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명확하게 될 때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연기관은 사실 100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뭔가가 대응책들이 많이 있었고 엔진이 폭발해서 막 사라져버린다 이런 사건은 없잖아요 요즘에. 예전엔 있었죠. 뭐 밑으로 떨어지고. 포드 핀토라는 차가 생각나네요. 그 차는 하도 불이 나갖고 하도 불이 나고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포드가 그런 사건 참 많이 겪었네. 내연기관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코너 털다가 뒤집어서 굴러가는 차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타이어 사건 때문에 파이어스톤이 날아갔죠. 네, 그런 사건들 가까이만 봐도 타카타이어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타카타이어백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자동차가 좀 더 완벽하게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는 제 생각엔 좀 과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없애려면은 제조사나 이런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강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규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뭐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튼 전기차에서 지금 최악의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게 전기차 전반에 대한 막연한 불신, 맹목적인 비난 이런 걸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중에 특정 차가 그래도 특정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니까요. 이런 것들 원인이 뭔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일입니다. 안녕. Mm-hmm.